안녕하세요. 수호제 진주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통합 12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좀 정해보면 1번. 자, 1번은 나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이야. 그러면 읽으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하나씩 지워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SVM이라든가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회귀 이런 단어들 핵심 단어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2번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로지스틱 회귀였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읽으면서 파악해주면 되겠지? 얘는 어차피 가의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를 읽으면서 풀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 니은의 작동 방식이야. 니은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얘는 나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나를 읽으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이랑 5번은 둘 다 보기 문제인데 4번은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가 읽고 와서 보기 문제 하나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했으니까 5번은 나 읽고 와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아이네. 그런데 당연히 보기나 그림 같은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에도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는 이 전체 글의 주제니까 이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로지스틱 회귀, 그럼 결국 가에서 설명하는 이 로지스틱 회귀를 잘 이해했다면 2번도 4번도 잘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야. 나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거든요. 얘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하고 5번 문제는 결국 얘를 잘 이해했냐가 될 것 같아. 자, 요거 이제 같이 풀어볼 거고, 6번 문제는 가, 나를 바탕으로 A, 이진분류 문제를 머신러닝에서 풀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래.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 로지스틱 회귀와 SVM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전체 다 읽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요. 내일 비가 올까? 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 부, 가능, 불가능, 그 다음 긍정, 부정 으로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만날 때가 많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를 이진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신러닝에서 풀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진분류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일단 이진분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 해마다 다트판에 원을 그려놓고 다트를 던져 다트가 꽂힌 지점이 원 아니나 원 위에 있으면 합격이야. 그리고 벗어나면 불합격이야. 결과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얘는 이진분류 문제가 되겠지. 올해 대회에 참석한 10명의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합격 판정을 받을지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학습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학습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세트 이전에 같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출생지, 성별, 나이, 소속, 연도별, 전적 등등등 100가지 속성의 정보가 있어. 그리고 합격, 불합격의 결과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머신러닝은 100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참가 선수의 합격, 불합격을 도출한 통계적 모델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한 다음, 그 다음 실전 데이터 세트를 모델에 적용시켜서 넣어서 예측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삐리삐리 하면서 예측을 하게 되겠지. 자, 그게 로지스틱 회귀래.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조금 많은데 한번 같이 볼게. 1번에 5번 로지스틱 회귀는 다양한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는 통계적 기법인가? 자, 아까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예시에서 거의 100가지의 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양한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두 가지 부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로 분류하는 통계적 기법인가? 라고 했을 때 얘라는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보면 모델을 구축하면 그 모델을 실전 데이터 세트의 분류에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머신러닝에서 이진 분류를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 로지스틱 회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변수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유사성에 따라 임의의 가지수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틀린 말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로 분류인데 임의의 가지수로 분류라고 얘기한 부분이 틀렸어. 이진 분류, 로지스틱 회귀, 이거는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 통계 기법이에요.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의 가지수 3개나 4개, 5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포인트. 정답 바로 4번으로 찾았네요.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이제 아까 설명했던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자, 로지스틱 회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 사례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대. 다트대회 참가자 10명의 시합 전 일주일간의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어. 그리고 그들의 시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0, 합격인 경우에는 1이야.
자, 그럼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보면 연습 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양상이 표고, 연습 시간 독립 변수로 x, 결과는 종속 변수로 y라고 하면 그림 1의 점들로 이렇게 표시가 된대. 자, 그리고 이 점들을 모두 지나는 연속적인 함수 중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여러분 너희들이 보기에도 일단 4시간까지 연습한 아이들은 불합격이야. 그런데 5시간 연습한 사람부터는 합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x, y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S자를 옆으로, 아유, 그림이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요렇게 생긴 거야. 자, 그림 1에 굵은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S 모양의 철자, 요거를 늘여놓은 건데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한없이 커지면 두 수평선에 한없이 접근한대. 자, 이 경우에 시그모이드 곡선은 4.5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4 이하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0, 오른쪽은 x 5 이상에서 y값이 모두 근사적으로 1인 형태야. 그래서 다양한 연습 시간 값에 따라 결과값이 0과 1로 나뉘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했어. 뭐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양자택일을 결정하는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 자,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는 뭐냐면 변수가 하나라는 거야. 그리고 양자택일이니까 이 로지스틱 회귀가 아까 뭐였지? 이진분류 기법이지? 양자택일은 이진분류인 거야. 변수는 하나이고. 자, 이럴 때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뭐야? 시그모이드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어떤 거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로지스틱 회귀 중에서도 우리는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일변수 로지스틱 회귀에서 사용된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번에 3번을 한번 보자. 분류할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것은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야.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의 나머지 것들 보면요. 3번. 하나의 변수를 고려하는 문제 1변수 로지스틱 회귀죠. 그럴 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5번 연속적인 데이터 값이 주어질 때 기준점을 정해서 데이터 값을 둘로 구분할 때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어렵지 않고요. 자,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4번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4번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데 자, 땡땡시의 시민 2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그들의 평균 휴가 비용에 따른 특정 상품의 A의 구매 여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자, 여기에서 이 시민 20명은 뭐가 되겠냐면 학습 데이터 세트가 될 거야. 그치?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뭘 만든 거야? 시그모이드 함수가 포함된 이 로지스틱 회귀 그래프를 만든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의 평균 휴가 비용에 따른, 자, 여기서 평균 휴가 비용이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는 거야. 그치? 1변수가 되는 거지. 하나의 변수. 이거에 따른 특정 상품 A의 구매 여부니까 구매할 거냐, 구매하지 않을 거냐. 두 가지지. 이진분류 기법이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그리고 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수행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를 추정했고 그것을 그래프의 실선으로 표현했고 이걸 가지고 실전 데이터 세트 선발된 20명이 들지 않은 사람의 A 구매 여부를 예측하려고 해. 그러면 이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시그모이드 함수 요 그래프에다가 뭘 넣어보는 거야. 실전 데이터 세트를 넣어보는 거지. 자, 그런데 1번 봐. 보기에서는 A의 구매 여부가 이진분류에 해당하여 로지스틱 회귀가 적용되었다. 맞을 거고요. 2번. Y값이 0 또는 1이 아닌 점이 지금 있잖아. 0도 아니고 1도 아닌 애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잘못 찍은 거겠지. 그치? 0이거나 1이어야 되니까. 자, 3번 학습 데이터 세트에 따르면 평균 휴가 비용이 45만 원 이상이면 그치? 자, 40만 원까지는 요렇게 있다가 여기 좀 딱 점을 보면은 40과 50 사이란 말이야. 45만 원 이상이면 A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자, 4번 그림은 실전 데이터 세트 중에 평균 휴가 비용이 50만 원보다 많으면서 A를 비구매한 사람 2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선택지에서 틀린 건 뭐냐면 실전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 세트라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만든 거야, 얘는.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당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학습 데이터 세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5번 보기에서 구축한 모델을 사용하면 학습 데이터 세트에 들지 않은 사람 중 평균 융가 비용이 40만 원인 사람은 아마 비구매할 것이겠지?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예측하는 게 결국 이 로지스틱 회계, 이런 머신러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로 가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머신러닝 분야 중 하나로 n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들을 유사성에 근거하여 두 개의 부류로 나눈 이진 분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 아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진 분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n개의 속성을 갖는 개체들이야. 그럼 아까 우리 로지스틱 회계에서 본 것처럼 속성이 여러 개인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얘는 뭐냐면 유사성에 근거한다라고 했어. 유사성에 근거해서 두 개의 부류로 분류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미안해 여기 볼게. 그래서 이 경우에 개체들은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성분으로 지정되는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대. 그럼 봐. n개의 속성일 경우에 어떻게 된다? n차원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이러한 개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유사성에 근거해서 몇 차원이 되든지 간에 얘네들을 분류해주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그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2종의 개, 2종의 개, 300마리의 두 가지 속성인 키와 몸무게를 학습 데이터 세트로 주고 개들을 두 종으로 분류하는 일을 학습시키고자 해. 이 경우에 키가 X, 몸무게가 Y야. 그럼 2차원 평면에서 점들이 이렇게 따다다닥 찍히겠지? 자, 이때 SVM은 2차원 평면에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300개의 점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야. 이렇게 2차원에서 SVM은 개체들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짓기 위한 적절한 직선을 긋는 일을 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유사성에 따라서. 만약 고려할 속성이 3개잖아? 그러면 3차원이 되겠지. 그때는 선으로 안 돼. 뭐가 돼? 적절한 평면, 면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아. 학습 데이터 세트를 준비해서 여기에서 뭐해? 적절한 직선을 찾는 거야. 2차원일 경우에. 이게 3차원이면 평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모델에 의해서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해? 요거를 실전 데이터 세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보자. 1번에 1번. SVM은 속성이 많은 개체를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때 활용이 가능한가? 네. n개의 속성일 경우에 n차원으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 2번. 고려되는 속성이 비슷한 개체. 자, 이게 바로 뭐야? 유사성이야. 비슷한 개체는 같은 부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 유사성에 의해서 분류를 해야 하니까. 3번. 고려되는 개체의 속성이 n개이면 3차원에서 결정 경계를 찾겠지. 그치? n개의 속성은 n차원으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아. 2차원에서 SVM은 어떤 기준으로 적절한 구분선을 찾는 것일까? 자, 2차원을 먼저 이제 일단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원과 네모를 구분하는 세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할 때 세 개의 직선 A, B, C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하냐? 이때는 B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대. 자, 그 이유는 자, 이 세 번째 단락 있죠,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을 읽을 때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결과에 해당하는 애를 앞으로 갖다 놓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이건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사실 순서대로 서포트 벡터가 뭐고 마진이 뭐고 그 마진이 가장 큰 결정 경계를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 가장 적합한 직선을 찾는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뒤에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직선이 나머지 직선에 비해서 마진이 가장 크기 때문이래. 그러면 마진은 뭔데?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수직거리래. 그러면 구분하는 직선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는 뭐라고 하는데? 서포트 벡터라고 한대. 이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서포트 벡터와의 수직거리가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인 서포트 벡터와의 수직거리가 가장 큰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상치가 결정 경계를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상치라는 건 뭐냐면 관측된 데이터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야. 약간 특이한 거야. 그러면 막 내가 유사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림이 이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네모 이렇게 있을 때는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도 설명하지만 그림 3처럼 D 자리에 만약에 동그라미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네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직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때 D가 이상치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상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이상치를 삭제하고 가장 적합한 결정 경계를 찾는 전략을 다시 시도하고요. 만약에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하다 그러면 저차원을 고차원으로 대응시키는 변환식을 사용해서 결정 경계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커널 트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우리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2번. SVM은 예외적인 속성을 갖는 개체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니? 자, 예외적인 속성을 갖는 이상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버려? 제거를 해버린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1번. 결정 경계는 가능한 마진이 큰 값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어머, 요거를 노란색으로 안 해버렸네. 요게야 마진이 가장 큰 결정 경계. 자, 그 다음에 4번. 결정 경계를 저차원에서 찾지 못하면 변환식을 사용해가지고 결정 경계를 찾으면 되고요. 자, 5번. 5번에서 지금 봐봐. 고려되는 속성 중 하나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개체가 서포트 벡터라고 했어. 근데 서포트 벡터는 뭐냐면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결정 경계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들이 있고 네모가 아까 이제 그 표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니까 이쪽에서는 얘가 서포트 벡터일 거고 이쪽에서는 뭐 그냥 대충 해볼게. 얘가 서포트 벡터일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개체라고 했어. 그럼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개체는 얘네들이랑 거리가 가까운 애일 거 아니야. 얘네들이랑 가장 근접한 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걔는 서포트 벡터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요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다시 뭐 앞으로 와보면 네 번째 단락. 이렇게 SVM은 문제와 답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여 데이터를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내고요. 이렇게 확정된 I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 5번에서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조금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너희들도 아마 문제를 풀면서 표시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네. 자, 같이 해볼게요. 지금 이제 얘네들을 각각 해보면 고객 번호가 좀 친절하게 써주긴 했어.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학습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입력을 시켰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이게 X가 구매한 X고 Y가 총 구매 일수야. 자, 이때 이제 Q를 구매할지 말지래. 그리고 이제 그 표가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NB랑 B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때 얘가 NB고 얘도 N이고 근데 얘는 B였다가 요렇게 가거든? 자, 요렇게 해볼게. 5까지가 N이고 6부터는 다 B야. 자, 요렇게 나와 있다고 좀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네들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표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결정 경계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상치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이상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거를 없애버린다고 했지? 자, 얘를 없애면 조금 쉬워져. 한 요런 방식으로 지금 결정 경계가 결정될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정 경계는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보고 1번 고객 6이 고객 7보다 결정 경계에 가깝다. 자, 6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으니까 결정 경계에 더 가깝다라는 말은 맞다고 볼 수가 있지. 자, 고객 3은 특성상 이상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겠지. 고객 3을 삭제해. 자, 그러면 고객 3이 없어져. 그러면 갑자기 고객 4가 서포트 벡터가 될 수 있냐고. 사실 고객 4가 서포트 벡터가 되려면 5나 2가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고객 4는 서포트 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X는 700, Y는 60인 고객이 있대. 자, 700에 60인 고객. 자, 얘가 이제 4번에 해당하는 고객이야. 그러면 보기에서 구축한 모델은 이 고객을 결정 경계 오른쪽에 있으니까 B로 분류를 하겠지. 자, 그 다음 표에서 제시된 고객 10명 모두를 Q 구매 여부에 따라 둘로 구분하는 직선은 그림에 그릴 수 없다. 왜? 3번 이상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도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면 이 부분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가볼게. 6번은 이제 자, 우리가 지금 봤던 로지스틱 회귀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잘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볼게. 자, 이진분류 문제를 머신러닝에서 풀이를 할 때, 자, 한번 볼게.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를 49.y 대소비교의 결과를 분류하는 문제. 자, 대소비교라고 하면은 뭐야? 하나, 두 개 나오는 거. 이진분류 문제니까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00명의 입사시험 결과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하는데, 자, 100명의 입사시험 결과야. 그리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냐야. 그럼 결국 이진분류 문제니까 그 중에서 또 고려할 사항이 5가지야. 그럼 로지스틱 회귀 1변수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로지스틱 회귀에선 여러 가지 속성도 가능할 거고요. SVM 역시 N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N차원이기 때문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정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100개의 붓꽃을 꽃잎과 폭과 길이, 꽃받침의 폭과 길이를 근거로 3가지 부류로 나누는 문제는 여기에서 풀 수 없지. 그치? 적절하지 않다가 맞는 말이야. 왜? 얘네들은 다 뭐야? 이진이기 때문에. 2개만 돼. 3개는 안 돼. 자, 10대 때의 TV 시청 시간에 따른 20대의 우울증 발병 여부야. 그러면 일단 10대 때의 시청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결과가 우울증이 발병을 했냐 안 했냐니까 결론은 2개네. 그럼 이진분류네. 자, 이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할 수 있지. 그치? 1변수 로지스틱 회귀에서 활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할 수 있으나 2차원 SVM에서 직선의 결정 경계를 활용할 수는 없다. 자, TV 시청 시간에 따른 20대의 우울증 발병 여부를 예측할 때는 그치? 요거는 왜냐하면 SVM은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였냐면 유사성이었기 때문에 자, 유사성은 여기에서 시청 시간만 가지고 우울증 발병 여부를 예측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유사성에 따른 직선 결정 경계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차원부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번 어떤 사람의 외국인 여부를 판정할 때 국제전화 사용 요금 대 국내 전화 사용 요금의 비율과 그 다음 국외 송금액 대 국내 송금액의 비율 2가지를 사용한다면이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외국인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비율 첫 번째 속성 하나, 그 다음에 이 비율 두 번째 속성 이렇게 속성이 2가지야.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 여기부터 틀렸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1변수니까 이건 안 돼. 변수가 2개잖아. 2차원 SVM 결정 경계는 됩니다. 알겠나요? 아, 네. 제가 이거 아까 조금 미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10대 때의 시청 시간에 따른이니까 얘는 1변수인데 2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틀려요. 그러니까 결정 경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맞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알겠나요? 요거는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와 그 안에서도 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단어가 1변수 로지스틱 회귀에서만 활용된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문제일 것 같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주제통합식 2번까지 여러 번 끝냈는데, 주제통합 세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어야 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 좀 파악을 잘 하고, 내용도 어떻게 잘 파악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